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한단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라고 느껴지시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직업,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도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그 트렌드를 따라가 보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취준생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주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결사 두 분인 것 같아요. 든든해집니다. 네,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솔루션을 찾아 언제나 노력하는 안정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정현 대표님 환영합니다. 네. 대표님 오랜만에 봬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취업에서 여러분들의 생애 설계까지 정말 앞으로의 그 우리 연장된 수명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변화가 많은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알찬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은 조금 크게 보고 네. 넓게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직업들이 유망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보고 넓게 보자.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새롭게 생긴 직업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도 그러면 있다는 얘기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건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하면 맞아요. 나와 있으니까 아실 거고 네. 저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뭐 기업을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이라고 하는 조금 더 큰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업들이 앞으로 좀 유망할 것인가 이걸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어떤 기업들은 없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우리가 사양 산업 쪽을 좀 피하고 유망한 쪽으로 준비를 해보면 사실 좋은 일이니까 오늘 주목해 주시고요. 자, 어떤 직업들이 그럼 사라지고 어떤 직업은 좀 오래 살아남을까요? 네. 우선 사라지는 직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농산업 쪽을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와 관련된 게죠. 그래서 재배를 할 수 있는 뭐 농업이라던가 수산업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산업이 이제 사라질 어떤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쉽게도 저도 좀 아쉽습니다만 교육 산업들에 대한 사라질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뭐 최근에 또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많은 온라인화 또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산업에 있어서 교수라던가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이 좀 사라지고요. 기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택시 기사도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고 텔레마케터 이런 직업들이 또 사라질 직업이고요. 좀 유망 산업 한다라면 뭐 최근에 오늘 다룰 이야기입니다만 네. 반도체 산업이라던가 이제 변화되는 이 자동차 산업이라던가 IT 산업과 관련된 직군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망한 전망들이 많을 겁니다. 이건 뭐 알려드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좀 뭔가- 걱정입니다. 그렇죠. 미래를 준비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쭉 유망한 직업들, 기업들 어떤 기준으로 좀 보면 뭐 좋을까요? 다양한 기준이 네.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시가총액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주식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에. 네.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현재 가치 플러스 미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금액으로 나타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부터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8월 27일 네. 오전 10시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부동의 삼성전자 아. 442조라고 하는 기업 가치를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위가 이제 SK하이닉스라고 해서 74조. 그다음에 이제 3위 사연은 약간 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IT 기업에 새롭게 등장해서 여기가 100조가 안 되는 68조, 66조 정도 됩니다. 그다음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준대 요건 좀 빼고요. 네네. 그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셀트리온 등 우리가 예전에 하면은 뭐 삼성전자 다음에 당연히 현대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현대차가 이때 기준으로는 9위였고요. 최근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었고 그 맞아요. 카카오뱅크가 현대차를 이기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산업이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이슈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총만 사실 이렇게 쭉 봐도 지금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군이 뭔지 네네. 대충 이렇게 윤곽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표님? 그런데 네.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네. 장사를 과연 잘했는가? 기업은 장사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적. 예, 그래서 네. 저는 실적을
이걸 좀 위주로 좀 조사를 해보고요. 2분기 실적이 발표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죠. 장사를 잘 했는가.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볼까요? 일단 뭐 산업하면 우리 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반도체가 유망한데 또 이 그렇죠.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IT 기업. 그중에 쌍두마차죠. 네. 카카오랑 네이버가 있는데 네.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한번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카카오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나 불어난 1조 3,522억 원. 아. 그러니까 42% 늘어났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바로 전년 동기 대비 66%나 증가한 1,626억 원입니다. 카카오가 예전에는 진짜 저기는 메시지 무료로 보내주고 뭘 먹고 사나 했는데 이걸 먹고 살려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네. 공짜로 해준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늘어났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30.4%,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9% 등으로 해서 다 늘어났고 대신에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전년 동기 대비 더 장사를 잘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1위, 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는데 네. 제일 먼저 카카오와 네이버를 얘기해 주신 건 네. 우리 취업 준비를 특히나 좀 많이 하시는 MZ세대 분들이 맞습니다. 여기를 좀 많이 선호하고 네. 가고 싶어하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퀴즈를 좀 냅니다. 네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네. 실제 네이버나 카카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 그게 이제 우리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네.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하면 사실 재미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냐? 네. 카카오와 네이버를 좀 비교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요걸 좀 비교 분석한 게 있어 같이 좀 보고자 하면 좋아요. 일단 둘 다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고 카카오에 들어가죠. 플랫폼 회사는 무엇을 먹고 살죠? 광고를 먹고 살죠. 광고는 누가 잘했냐 봤더니 네이버가 조금 더 잘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회사가 지금 굉장히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콘텐츠 쪽이죠. 네. 콘텐츠 쪽은 웹툰은 네이버가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원은 카카오가 우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금융에서 둘이 맞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성공적인 IPO 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카카오페이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가 조금 더 우위에 있고요. 이제 커머스 시장을 간다면 이제 웬만한 쇼핑은 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 18%로 선두이니까 네. 언뜻 보면은 좀 비슷한 플랫폼 업체인데 각각의 사업 분야에서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좀 약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플랫폼 대표적인 기업 네이버, 카카오 알아봤고 네. 반도체 얘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네. 이제 좀 반도체로 한번 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하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세계 1등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세계 1등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인 거는 메모리 반도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삼성전자의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설계해주는 게 따로 있고요. 만들어주는 게 따로 있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이 비메모리 쪽에서 선점하려고 하는 게 파운드리니까 네. 이쪽으로 좀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이 네. 세계 2위 반도체도 역시 메모리 반도체고요. 하이닉스는 디램을 잘합니다. 낸드 플래시는 현재 4위이니까 대한민국에서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그럼 아까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다른 데 대비 무엇이 약합니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이쪽이 약하니까 당연히 두 회사, 특히나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더욱더 유망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는 사실 뭐 기업 분석이나 네. 주가나 뭐 이런 측면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게 취업 준비생들과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 네. 그래서 취업 관련돼서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굴지의 진짜 두 회사인데 네. 둘 중에서 굳이 어디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저는 삼성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서 메모리만 하는 것보다는 네. 비메모리까지도 할 수 있는 쪽이 기획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회사가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의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더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를 가야 되고요. 1등 회사를 가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네. 뭐 실적 부분도 아까 짚어주신다고 했는데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이번 2분기는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났죠. 근데 반도체만 제가 빼갖고 들어왔는데 네. 2분기 매출이 18.23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4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메모리 사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바일 수요는 별로 안 팔렸어요. 근데 재택근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교육 증가해서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 그다음에 PC 중심으로 수요가 견조해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10조, 영업이익이 2조로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26%나 됩니다.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카카오와 뭐 네이버 아까 살펴봤지만 이 부분은 물론 대단하지만 반도체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네. 그렇죠. 귀엽죠. 그렇죠. 여기는 매출이 실적 1조 면에서 그러니까요. 규모가 좀 확실히 다르다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알면 될까요? 이것만? 물론 여기를 네.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사실상 우리나라 그런 종합 반도체 회사를 지탱하는 수많은 협력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의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두시되 네. 그 같이 협력하고 있는 회사들을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회사의 협력사들이 또 어디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대표님 어디 있을까요? 네, 종합 반도체 회사의 협력사 소부장 생태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기업인 YIK라는 회사는요. EDS라는 장비를 반도체 술 향상에 필수적인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원익 IPS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식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또한 비메모리 식각 장비를 만드는 테스라는 회사가 또 있고요. 네. 반도체 검사 장비인 번인 테스터라는 것과 와이퍼 레벨 테스터를 만드는 DI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터와 핸들러를 만드는 JT라는 회사가 있고요. 반도체 검사용 진공 펌프를 만드는 LOT 베큐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약품의 자동화 공급 장비를 만드는 CNG 하이테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반도체 크림룸용 장비를 만드는 위드텍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생태계라고 진짜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그 협력사들, 생태계 회사들은 또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봐야 산업 분석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취업 정책 중에 서울 은평구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 은평구는 미취업 청년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신청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인데요. 고용보험 가입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고 단 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021년 상반기 취업 장려금 수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은 더 많은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장려금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2년 8월 졸업자, 졸업 후 군 복무자, 20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 거라고 하네요.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청년 포털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얼른 달려가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이며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졸업 후 군복무자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은평사랑 상품권으로 순차 지급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시겠죠?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도움되는 청년 정책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한다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래 유망한 직업, 직군 뭐가 있는지 기업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플랫폼 업체 봤고요. 그리고 반도체 봤습니다. 자, 그 이외에 유망 산업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반도체나 플랫폼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도 유명한 산업입니까? 뭘까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래요. 요즘에 이제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산업인 바로 2차 전지 산업이 되겠습니다. 핫하죠. 네. 2차 전지, 네. 전기차하고는 네네, 또 맞습니다. 때려야 될 수가 없고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2차 전지가 무엇인지부터 좀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네. 이제 2차 전지를 알려면 당연히 1차 전지가 있겠죠. 1차 전지는 우리가 이제 화학 에너지가 배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배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배터리가 이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뀌는 횟수가
한 번이냐? 그렇다면 이제 이걸 1차 전지라고 하고요. 네. 그 종류가 망간, 뭐 알칼리, 리튬, 공기 전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횟수가 2번 이상, 즉 여러 번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지로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말합니다. 종류는 납, 니켈, 카드뮴, 뭐 니켈, 수소, 리튬, 이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2차 전지 분야가 뭐 핫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뭐 전기차도 있고 친환경적인 네, 부분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크겠죠. 그러니까 저도 왜 갑자기 어느 때부턴가 전기차로서 뭔가 확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각 그 주요 시장의 강력한 규제 정책 때문인데요. 무엇을 규제하냐? 바로 탄소를 규제한다는 거죠. 네. 탄소 배출을. 각국 정부가 2050년에 탄소 중립, 즉 배출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의 배출가스잖아요. 그렇죠. 배기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매기냐면 예를 들어서 1리터의 휘발유로 한 100km 가게 만들어 봐. 자동차 회사한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안 그러면 너 자동차 못 팔어 라고 하니까 당연히 다른 연료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기차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 그다음에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초과 시에 벌금을 많이 매김으로써 네. 강화된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고 네. 환경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점점 생각하잖아요. 그 네.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네. 아까 뭐 장사 이런 표현 해주셨는데 장사 측면에서 보면 네. 진짜 수많은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뀐데 이 시장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이니까 네. 한 5년 전 2016년도만 하더라도 네. 전기차를 여러분들이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에 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을 보니까 약 398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4년 후인 2025년도에는 무려 1000만 대까지도 판매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뭐 만들고 있습니까? 전기차 만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몇 년 후면은 너 무슨 차 타니? 나 디젤 차 타면은 아직도 그런 거 타니? 진짜.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좀 될 정도로 급격하게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쪽 2차 전지 산업이 많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야말로 뭐 패러다임 정말 메가 트렌드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요즘 뭐 길에서 전기차 쉽게 또 우리가 네네, 볼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관련돼서 대표적인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제가 반도체 때 종합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2차 전지 회사도 일명 배터리 삼총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곳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적들 어떨까요? 실적을 보시면 네. LG 화학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LG 화학에서의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매출을 보면 11조 4,561억 원, 영업이익은 한 2조 원 정도 돼서요. 네. 그럼 중요한 게 전년 대비 늘었느냐?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5.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90.2%가 와. 증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그 배터리 관련된 데서는 매출이 5조, 영업이익이 8,152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실적에서는 삼성 SDI라고 하는 회사가 중요해요. 네. 여기는 순수한 배터리만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2분기 매출이 한 3조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역시 184.4%로 증가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드디어 삼성 SDI가 자동차 전지 쪽에서 매출 확대로 수익성 개선돼서 플러스가 됐다. 그러니까 사실 LG화학이 정말로 자동차 배터리 하면은 올해도 했고 유명한데 실적이 마이너스인데 이 삼성 SDI가 유일하게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기술력이 필요한 곳이 이쪽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전체로 봤을 때는 뭐 매출액이 11조, 그다음 영업이익이 뭐 약간 1조가 안 되는 0.5조 정도, 0.1조 정도 되는 건데 이 중 배터리 사업이 신규 판매 물량 확대로 최대 매출을 경신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86% 증가했고요. 아직 여긴 영업 손실인데 영업 손실을 조금 줄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측면. 그래서 3사 모두 매출도 늘었고 영업이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실적이 가시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배터리 삼총사라고 표현해 주실 만큼 큰 기업이었고 그렇다면 작지만 알찬 기업들도 우리가 알아봐야죠. 어디가 있을까요? 네, 나노 신소재인 2차 전지용인 CNT 도전제를 생산하는 기업들인데요. 네. LNF라는 기업이고요. 2차 전지 양극 활성 물질 생산을 하고 있고요. 판매를 같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팩스라는 회사는요. 2차 전지용 소재 테이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상하 프론테크라는 회사는요. SAL 가스켓과 인슐레이터 만드는 업체입니다. SKC에서는 2차 전지 소재인 동박을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솔브레인이나 첨보나 신흥 SEC, 코스모 신소재라던가 포스코 케미칼 등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LNF, 테이펙스, 상하프론테크, SKC, 솔브레인, 첨보, 신흥 SEC,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까지 지금 짚어주셨고요. 작지만 알찬 기업들이었고 또 유망산업 하나만 우리가 또 살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자동차 쪽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은 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왜 그렇게 성장하냐? 결국에는 자동차 쪽에다 들어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 산업이 왜 그럼 성장할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면 단순히 아까와 같은 환경 규제 때문에 전기차로 가서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가전이라고 하죠. 바로 자율주행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에 자동차를 기계로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동차를 가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연관된 산업들도 막 새롭게 창출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산업, 요즘에는 이제 현대차가 특히 우리를 자동차 회사라 부르지 마라. 우리를 이제 모빌리티 회사라 불러라. 하는 것처럼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 또 하나의 핫한 트렌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가 되면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 자체가 또 하나의 네. 유망 산업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왜냐하면 뭐 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현대 자동차가 참 차를 잘 만들었는데 내연기관에 대한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차가 배터리만 있으면 이제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기술력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를 타면서 어떠한 즐거움을 좀 제공할 수 있느냐, 즉 새로운 가치를 제공받는다는 측면에 있어서 현대차는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과 이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도 뭐 길가에서 뭐 아이오닉 5라든지 뭐 기아 EV6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겠지만 이제 그렇게 종합 자동차 메이커 회사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그걸 만들어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가만히 현대자동차가 어느 사람들을 채용하는가를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기계공학, 전기공학 이랬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쪽을 좀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뭐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네. 우리가 애플을 그 애플의 소프트웨어 때문에 쓰는 것처럼 테슬라도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좀 조그만 회사에서부터 큰 회사까지 많이 인수함으로써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본 기사로서는 이제 아이오닉 5가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를 같이 인수해서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기계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함께 다양한 가치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와 가전이 되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다 전장사업부라고 해서 자동차와 연관된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왜 그들이 그걸 갖고 있을까요? 앞으로 또 하나의 가장 큰 먹을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빌리티이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내가 좀 유망한, 좀 발전하는 데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재미있는 곳이 이쪽 모빌리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차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티가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원하려는 목표 기업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가 유망한지, 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영 대표님, 차현희 대표님과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한다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가운 정책 소식 전해드립니다. 반값 장학금이 늘어난다라는 소식인데요. 정부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해서 이슈죠. 대학생 2명 가운데 1명인 100만 명가량이 등록금 절반 이상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청년 특별 대책이 심의 의결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교육 분야 특별 대책을 보면 국가장학금 규모가 올해 4조 원에서 내년에 4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할 대상은 서민 중산층 학생들로 학자금 지원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8구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07만 원으로 언뜻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전세자금, 자동차 등 다른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넣은 것이어서 이런 가구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실제 전체 대학생이 속한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 세웠을 때 기초 차상위를 비롯해 1에서 8구간 학생은 하위 50% 가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구간별로 차등해 확대될 예정인데요. 올해 연간 368만 원을 지원받은 5구간과 6구간 학생들은 내년부터 39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요. 각각 120만 원과 67만 5천 원을 지원받았던 7구간과 8구간 학생들은 내년부터 3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8구간 학생들은 올해 견저 지원액이 282만 5천 원이나 늘어나는 셈이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죠? 우리 학생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